자, 집합과 원소 단원에서 집합이라는 것은 뭐를 집합이라고 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것,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집합을 뭐라고?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처럼 작은 수, 작은 짝수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니에요. 왜? 짝수는 짝수인데 작은 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모호한 것은 집합이 아니다. 다리가 4개인 동물의 모임, 집합이에요. 4개 있는 거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7보다 작은 홀수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날개가 있는 동물들의 모임, 이것도 집합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은 도시, 많은 도시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집합이 아니다. 꽃받침이 있는 식물들의 모임, 이것도 집합 맞죠. 키가 큰 사람의 모임, 집합이 모호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은 또 키가 크다고 우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모호한 것들은 집합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해됐죠. 그 다음에 원소라는 게 있는데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어떤 중학교, 모 중학교 3학년 일반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원소, 뭐 철수, 영희, 뭐 민수 이런 애들이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3학년 일반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몇 반 그 학생 어느 중학교 3학년 일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그 집합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기호가 우리가 집합 기호라고 우리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민수가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할 거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 집합 기호를 A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게 3학년 일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얘가 원소니까 이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 기호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영어 엘리멘트에 2를 기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기호해서 수학적 기호로 우리가 원소, 이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근데 어떤 그 3학년 1반 학생이 아닌 3학년 2반 학생이 이 반 어떤 D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D라는 학생이 A에 속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소가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소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자, 4의 양의 약수의 집합.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을 원소를 이 가로 안에 쓸 거예요. 이 집합기호 안에 집합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이 집합기호 안에 원소를 나열하면 4의 양의 약수 1, 2, 4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이고 2라는 것도 집합 A의 원소이고 4라는 것도 집합 A의 원소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은 집합 A의 여기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자,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으로 세 가지로 집합을 표현할 건데 앞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소 나열법은 그 원소를 다 나열해 놓는 거야. 집합의 모든 원소를 이 기호 안에 나열하여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 제시법은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의 공통된 성질을 이 기호 안에 조건을 제시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벤이라는 영국의 수학자, 논리학자 이름을 떼서 이 사람이 처음에 썼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써서 이 원소를 여기다 나열하는 거.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8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 자, 집합 A는 8보다 작은 2의 배수예요. 2, 4, 6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원소 나열법이에요. 집합 A라고 쓰고 이 집합 기호 안에 모든 원소를 다 쓰는 것을 이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은 어떻게 쓰느냐? 이 기호 안에 조건을 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x는
8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 8보다 작은 2의 양의 배수. 양의 배수. 이렇게 쓰는 것이 조건제시법이고, 벤 다이어그램은 뭡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 원소 2, 4, 6을 쓰는 것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이게 편하고, 어떤 때는 얘가 편하고, 또 어떤 때는 이놈이 편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 원소 나열법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원소를 나열하는 순서는 관계없어요. 1, 2, 3이라는 원소를 나열하는 거, 뭐 2, 3, 1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단 중복해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원소가 2 이렇게 2라는 원소가 두 개가 중복하는 거 쓰지 않고요. 원소 중복해서 쓰지 않고 한 번만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약속이고, 또 원소의 개수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일부를 생략하고 점점점을 나타낸다.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1, 2, 3, 점점점 100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이 x 얘가 우리가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고요. 여기에 x의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의 약수, 4의 약수의 집합 조건제시법 쓰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4의 약수, 4의 약수, 양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4의 약수 이렇게 쓰면 됩니다.